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터입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차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 새로 차를 계약하기 전까지 내가 당장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닐 썩 달의 중고차가 좀 필요하다. 길어도 뭐 한 1년 정도 타고 싸게 던지던가 뭐 폐차를 할 거니까 혹시 뭐가 좋겠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가격 구간도 200만 원짜리를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이런 좀 싸구려 썩차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저렴한데 어느 정도 굴러가고 또 탈만한 중고차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주제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한 200만 원이라는 커트라인은 이 상한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도 한 300만 원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300만 원 이하에서 탈만한 중고차 탑3, 이거를 주제로 한번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고차에 있어서 이 300만 원이라는 커트라인은 약간 말로만 들어보면 조금 무섭죠? 일단 기본적으로 키로수는 어지간하면 한 20만 킬로 이상 뛰었을 것 같고, 연식도 뭐 대부분 2010년 이전에 나와서 뭐 적어도 15년 이상 된 완전 썩차, 그런 것들만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차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다 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3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필터링을 해버리니까 현대기아 차보다도 오히려 쉐보레, 한국 GM이랑 르노 차 매물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300만 원 이하 의 금액 규모에서는 이 구형 스파크 중고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르노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출시됐던 구형 SM 시리즈가 소위 뭐 똥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아반떼 MD 같은 차는 여전히 300만 원 이상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를 보면 확실히 현대기아 차의 감가 방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00만 원 이하로 필터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차가 저는 이거였어요. KGM 코란도 C. 왠지 이때의 코란도는 KGM이 아니라 쌍용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코란도 C는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런 평범한 도시명 SUV에 왜 코란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냐 라면서 비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품성이 꽤 괜찮아가지고 판매량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당시 힘들었던 쌍용이라는 회사를 버티게 해준 효자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쌍용에서 처음으로 모노코크 바디에 전륜구동 방식으로 나온 그런 차량이기도 한데요. 준중형 SUV라서 나름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2.0 디젤 엔진에다가 가벼운 모노코크 차량이었기 때문에 연비도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초반 토크가 굉장히 좋아서 운전이 진짜 편하고 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실 300만 원 이하의 코란도 C에서 제가 추천하는 모델은 정확히 말하면 수동 변속기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자동 변속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코란도 C가 처음에 비트라 6단 미션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자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쌍용 측에서는 이거를 소프트웨어 로직을 여러 차례 바꿔보고 좀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거 수정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2015년부터는 아이신 6단 변속기로 이제 미션이 바뀌면서 출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출시된 코란도 C의 현재 중고 시세는 아무리 좀 싸게 쳐줘도 3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00만 원 이하라는 예산을 맞추려면 이 초기형 코란도 C를 볼 수밖에 없는데,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현대 유아 6단 사양이었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변속기 결함이라던가 트러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니면 사실 뭐 비트라 변속기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차주가 확실하게 변속기를 오버홀을 했다거나 뭐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 이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그 매물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300만 원 이하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SUV를 탈 수가 있다는 이런 점 자체만으로도 좀 괜찮은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촌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감내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소나타 YF입니다. 사실 3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현대차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차들이 좀 있긴 있어요. 주로 2000년대 중후반에 현역으로 굴러다니던 그런 세단들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나마 YF 소나타가 약 300만 원 이하 선으로 좀 들어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나 싶어요. YF 소나타 하면 일단 2010년대에 택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차량이죠.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영업용으로 10년 이상씩 굴러다녔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신뢰성 자체는 입증이 돼 그런 모델이라는 소리기도 해요.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디자인이 파격적이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간 충격과 공포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썩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 덕분에 존재감 자체는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실내 공간도 뭐 뒷자리 꽤 여유 있는 편인데, 다만 YF 같은 경우는 반음 처리가 굉장히 부실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이 차는 거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YF 소나타는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조금 결함의 편차가 또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파워트레인은 역시나 택시로 가장 많이 쓰였고, 유지 정비라던가 수리하기 굉장히 편하고 비용도 저렴한 2.0 LPG 모델이 좀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YF 소나타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세트 엔진이랑 노후 엔진이 많이 쓰였는데, 이게 확실히 좀 약간 오일 소모라던가 엔진의 결함들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LPG 버전으로 오면 LPG 연료의 특성상 열 관리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솔린에서 빈번하게 터지던 뭐 엔진 스커핑이라던가 오일 감소 같은 문제가 LPG 모델에서는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택시 정비소 같은 거 이용하시면 정비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좀 잡을 수 있어가지고 3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찾는다고 한다면 YF 소나타 2.0 LPG가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차들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1세대 K7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중고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3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구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피러스를 보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거를 추천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더라도 오피러스보다는 그래도 이후에 나왔던 K7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유화감도 훨씬 덜하고 당시에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차였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로 타고 다녀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고 시세를 보면 정확히 1세대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 2011년도까지 나왔던 전기형 K7 모델들이 300만 원 언저리나 그 이하에서 예산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에 딱 들어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장고장이 덜한 2.7L 6기통 뮤엔진을 올라간 LPG 모델이 크게 속썩일 일도 없고 가격적으로도 시세가 제일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배기량이 크고 고출력 모델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5L 람다 엔진의 가솔린 버전도 괜찮은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 이 3.5L 람다 엔진이 2010년까지는 MPI 방식이었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GDI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출력이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직분사 엔진이 겪는 특유의 고질병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고려한다면 2010년식까지 나온 K7 3.5L 모델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300만 원 이하 예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렴이 중고차 중에서 추천할 만한 차량들을 골라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결국 다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중고차라는 게 언제 어디서 리스크가 터질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나의 경제 상황과 운행 환경에 맞는 그런 중고차를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